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밀카입니다. 안녕. 인사해 빨리. 오늘은 제가 디아블로4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디아블로4가 제가 이번에 시즌2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디아블로4가 생각보다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뭔가 더 흥미가 생기고 재밌어지고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아블로 시즌2가 시작이 되고 최근에도 할인도 하고 있죠. 그래서 뉴비분들이 많이 영입이 됐을 것 같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게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제가 기본적인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누가 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와 같은 뉴비들을 위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전투력 보시고 여기 수치 보시면은 생각보다 게임 자체의 플레이는 영향이 없어요. 게임 자체의 플레이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게임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5개의 영웅들이 여러분들을 반겨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캐릭터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모험을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단한컨대 이번 2 시즌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좋은 직업은 소서리스 그리고 바바리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리안과 소서리스가 지금까지 유저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요.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외역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도적과 강령술사를 선택하시고, 드루이드는 뭐 어쨌든 저는 일단 도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적에 들어가시면 성배를 선택하시게 되고요. 성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프리셋이고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나옵니다. 캐릭터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캐릭터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번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딴머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딴머리 뭐가 있을까? 그래, 이게 좋겠군. 자, 눈썹, 그냥 얼굴은 안 바꿨잖아. 얼굴은 무난하게 이거 하죠. 이렇게 가고 피부색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눈동자 좀 생기 있게 바꿔주자. 파란색으로. 오케이, 좋아. 장신구를 바꿔줘야 되는데, 장신구는 뭐 이런 건 뭐 취향이죠, 여러분들? 저는 좀 도덕이니까 문신을 좀 이렇게 쌈박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쌈박하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쌈박하게. 쌈박한 눈화로 만들자. 이건 좀. 뭐가 좋을까? 이게 좋을까? 아니야. 이건 뭔가 순 묻은 것 같아. 이런 게 조금 종교 싫어. 이런 류 게임에서 종교는 좋지 않아. 좋은 선택이 아니야. 요거 괜찮네요. 자, 이렇게 가고 흰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캐릭터 컨셉처럼 흰색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확정하시면 하드코어 캠페인 건너뛰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캠페인 건너뛰기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드코어는 한번 죽으면 게임 못하기 때문에 캠페인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버스 태워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캠페인 건너뛰기 하셔도 무관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방송용. 오케이, 좋아. 여기서 시즌하고 영혼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규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그 시즌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몹을 빨리 잡고 싶다. 모험가, 베테랑. 모험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몹을 좀 더 잘 잡게 됩니다. 잘 잡을 수 있어요. 애들이 약해서. 근데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하고 금화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컨트롤이 자신이 있다, 그럼 베테랑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빨리 밀고 싶다, 그럼 모험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베테랑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로딩이 걸리네요. 자,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건너뛰고 나면은 컷신이 나올 겁니다. 그 컷신을 건너뛰고 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어느 이상한 곳에 버려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킬들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6포인트를 주긴 하지만요. 일단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키를 누르면 맵을 열리게 되고, 맵에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나올 겁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나오는데,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여기 누르시면 바로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노란색 아이콘 주변에 약간 흰색 테두리가 생긴다면 그것은 추적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니맵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거를 열심히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놈들 그냥 무시해 주시고요. 가볍게 무시해주고 열심히 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놈들 가볍게 무시하고 달려주시면 돼요. 잡고 가실 분들은 잡고 가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어진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도착을 하게 되면요, 여기 웨이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아직 못 눌러요.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 열고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요상한 놈들이 저를 맞이해 줄 겁니다. 얘기를 걸어주시고 요거 눌러주시면은 바로 얘기 시작되고요. 건너뛰어 주시면 됩니다. 스토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건너뛰지 않으셔도 되는데 못 건너뛰네요. 예. 하하, 이런 것 좀 넘어가게 해주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시면은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또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를 건너뛰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후 뵙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되시면은요, 여러분들은 2레벨이 되고 기술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50레벨까지 이 노란색 기술 포인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A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술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술표 같은 경우에는 직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직업 추천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여기 보시면은 기술 포인트 2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2포인트를 찍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넘어가지죠? 그럼 여기는 4포인트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기술 4포인트 올리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4포인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또 5포인트가 모자라니까 여기서 5포인트를 찍게 되면 여기서 5포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시게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5포인트가 써있다고 해서 여기에 4포인트가 써있다고 해서 여기에서만 4포인트를 찍어야 된다? 아닙니다. 또 여기서 5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5포인트를 찍어야 된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 3개, 여기 2개에서 5포인트만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4포인트다. 그럼 여기에서 4포인트만 찍어주시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굳이 여기서 5포인트를 소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찍으셔도 여기서 5포인트가 소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스킬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정복자 50레벨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 본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50레벨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악몽에서 사냥도 하시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디아블로의 메인 컨텐츠를 진행하기 시작하셨다고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전설 로드 정복자가 여러분들을 반겨줄 겁니다. 정복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고민이 심하고 미쳐요. 이게 진짜 좀 은근히 이게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의 스탯을 많이 책임져주고 여러분들의 스펙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첫 번째 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찍게 되면 연결 관문에 보시면 이 연결을 하시게 되면 미리 보기가 떠요. 그럼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보여요. 보드가.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스탯 있죠? 각 직업마다 필요하신 스탯이 다 다릅니다. 도적 같은 경우에는 민첩이 필요하고요. 야만용사 같은 경우에 힘이 필요하고, 원소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능이 필요한데,
이렇게 직업마다 다른 직업 이제 스탯이 존재합니다. 그 스탯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되 여러분들이 이 보드를 진행을 하시면서 전설 로드를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전설 로드 물론 각 빌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빌드마다 필요한 전설 로드가 있어요. 근데 전설 로드를 찍기 위해서 좀 가깝게 회전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름의 꿀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 관문을 열지 않아서 장착을 못하지만 관문을 열게 되시면은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열리기 때문에 그 버튼 회전해서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전설 로드 같은 거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탯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가끔가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희귀 노드 선택 부분입니다. 희귀 노드가 뭐냐? 요겁니다. 희귀 문양이라고 하죠. 자, 문양입니다. 문양이 무엇이냐? 이 구멍에다가 문양을 딱 박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 구간이 생깁니다. 요 구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조건, 반경 범위 내 구매, 민첩 40이라고 뜨죠? 이 반경 범위 내에서 민첩 40을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의 이 효과가, 여기 보이시는 이 효과가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귀 문양 역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게 되시면요, 여기서 희귀 노드 같은 것들도 짜잘하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빌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빌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를 찾으셔서 그 빌드대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복자 스탯대로 제 보이시는 대로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건 제 취향대로 찍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제가 아까 알려드린 이 문양 업그레이드하는 법에 대해서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 인장을 얻게 되는 방법, 요 문양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마법진 모양의 녀석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녀석한테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장 제작이 보입니다. 우선 신성은 여러분들이 악몽 난이도에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여기 선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헬 난이도에서 많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장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인장가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맵을 열어보시면요, 자, 이렇게 녹색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삭임의 나무라는 퀘스트를 완료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속삭임의 나무에서 퀘스트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바로 보상을 받게 되시면은 요런 인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요런 인장이 떨어지게 되는데, 요런 인장을 분해하시면은 이제 요런 가루가 떨어지게 됩니다. 요런 가루가 떨어지게 돼서 요런 가루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인장 제작이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은 문양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요. 이 던전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양을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하는 게 이제 악몽 던전 문양 업그레이드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NPC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꼭 만나게 되실 그런 놈들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비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설 옵션을 여러분들이 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설 옵션을 바르거나, 자, 이렇게 바를 수가 있어요. 자, 추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인장 제작도 있고요. 뭐 인장 분해도 있는데 요거는 거의 안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법 부여. 옵션 하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옵션 하나를 재활을 지불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상인데요. 위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힘의 전서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맵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던전이 존재하잖아요. 자, 이 던전을 깨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발파더 사냥꾼의 위상, 뭐 여기 보시면은 뭐 피칠갑의 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던전을 깨시면 이 위상을 획득하게 되시는 건데요. 가끔가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던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데는 주지 않고요. 이렇게 상자 모양, 작게 상자 모양이 되어 있는 이곳만 위상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던전을 다 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위상을 얻는 게 아니고요. 던전마다 직업군, 다른 직업군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군에 맞는 그 던전을 깨시는 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던전을 깨셨다면 Y를 누르시게 되면 힘의 전서가 보이게 되고, 이 힘의 전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가지 전설 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설 위상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직업군에 맞는 혹은 공통적으로 모든 직업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전설 옵션이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당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저 같은 경우에도 던전을 깼는데 위상이 안 나와서 위상 어딨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도, 그 전설 위상을 먹어도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위상을 추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출하게 되면 이렇게 공격 위상, 뭐 보석 같은 게 하나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인벤토리 보시면 이 맨 끝에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걸 어디다 써요? 어디다 쓰긴요. 여기다가 아이템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두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옵션이. 그죠?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저와 같은 유비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위상을 모아놓는 게 꿀팁이에요. 네, 가끔 이렇게 전설 노드에서 바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기서는 이제 최하급밖에 안 발려요. 그리고 이 위상, 힘의 전서에는 없는 위상들이 존재합니다. 아이템을 줍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아이템들, 내가 쓰지 않아도 아이템들을 주워서 이 전설 로드를 획득해 놓는 게, 전설 위상을 획득해 놓는 게 나름의 꿀팁입니다.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인벤이 부족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NP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NPC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석공인데요. 보석을 분해하거나 제작하거나 홈에서 보석을 제거하거나 이제 홈을 추가하거나 그 장신구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보석 분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많이 쓰는 파트가 이제 보석 제작인데요. 보석 제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재료 인벤토리에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많이 주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조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레벨에 맞는 보석들을 제작을 하는 거고요. 이 보석마다, 보석이 방어구, 무기, 장신구 이렇게 세 파츠마다 효과가 달라요. 뭐 장신구는 저항이 올라간다든지, 방어구는 뭐 생명력, 뭐 무기는 제압피해 이렇게 돼 있죠. 루비 같은 경우에는 또 자수정은 또 다릅니다. 지속피해, 뭐 지속피해 감소, 뭐 암흑장 이렇게 되고,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또 취약 극대피, 그리고 가시, 그리고 독점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보석 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에서 제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벤치가 나오는데, 이 벤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석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쵸? 그리고 홈 추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신구를 올려 놓으시거나 장비 같은 거를, 다른 홈이 추가되는 장비 같은 거 올려 놓으시면 이렇게 홈이 추가가 되고요. 일단 이거 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바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홈을 추가할 수 있는 파츠들은 무기와 장신구, 그 다음에 갑옷, 투구, 바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자, 홈을 추가하시면요, 이렇게 처음에 하나밖에 안 뚫려요. 근데 이렇게 하나밖에 안 뚫린다고 해서 하나밖에 안 뚫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재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재료가 굉장히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초반에 막 뚫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깜덩한 구멍 못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나중에 아껴가면서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멍이 한 개 뚫린다고 한 개 뚫리는 게 아니라 한 개 뚫고 나시면은 이렇게 한 번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파츠당 최대로 뚫을 수 있는 구멍의 수는 2개고요. 투구와 장신구 그리고 한 손 무기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하나밖에 뚫리지 않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갬블이에요. 디아 2와 3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갬블입니다. 갬블. 구입을 하시면 랜덤으로 아이템이 하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갬블 시스템이라는 점 알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갬블을 할 때는 이 은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은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시면 충분히 많이 나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무기상인가 방어구상인데 이 녀석들은 왜 설명을 드리냐. 아까 제가 전설 위상 말씀드렸죠. 이 노란색 무기, 파란색 무기 말고요. 노란색 무기에도 옵션이 좋은 게 가끔 있어요. 이 전설 무기보다 이 흰색 일반적인 옵션이 정말 맛있게 붙은 녀석이 있어. 근데 난 이 녀석을 쓰고 싶은데 전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필요한 이 전설 위상을 아까 그 비술사한테 가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설 무기가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대장장이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게 될 그런 NPC인데요. 대장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을 분해하거나 이제 수리하거나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장신구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 장신구만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장신구를 제외한 모든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츠를 올려놓게 되시면요 별이 생기고요 일정 재화를 지불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5단계 업그레이드가 끝이고요 5강까지가 끝인데 다른 이 게임처럼 확률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확정 업그레이드니까요 재화만 여유로우시다면은 업그레이드 하셔서 게임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치유사인데요 얘네들은 피가 떨어졌을 때 피를 회복해주거나 이게 물약이 만땅이지만 물약이 다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 누르시게 되면 물약이 충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금술사, 자연스럽게 연금술사로 오게 되는데요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레벨을 올리시고 적정 레벨이 되시면 물약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약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료를 좀 교환을 할 수 있는데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가지 식물들을 얻게 되는데요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식물들을 얻게 되는데 자 이렇게 얻으신 식물들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식물마다 교환하는 아이템이 다르니까요 그거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서약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흡혈귀의 힘 같은 거를 나중에 해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해방하신 흡혈귀의 힘을 이제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충족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야성의 서약, 신성의 서약, 영혼의 서약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그 서약들을 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사실상 서약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하시다 보면 정말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거는 제작하지 마시고요 필드에서 얻으시는 거 하시다가 왜냐면은 그 서약을 만드는데 하는 시스템이 요 흡혈귀의 힘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들어가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제작을 하시는 거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만드는데 250개가 들어가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25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업그레이드 하시고 남는 걸로 만드세요. 근데 솔직히 이거 만드실 때쯤이면은 굳이 필요 없으세요. 굳이 안 씁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참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정화형 산성액이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면 아이템이 보이시면은 여기 부여된 서약이 보이시죠? 이 서약이 모두 제거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필요한 서약 개수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검게 그린 대퇴고 떨리는 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엔드 컨텐츠로 즐기시게 될 보스전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재료인데요. 그 보스를 소환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찍어주신 영상이 많아서요. 이런 거는 굳이 건들지 않겠고요.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설명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구간인데요. 얘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Z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탈 것이 나옵니다. 이 탈 것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용도예요.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좀 커스터마이징에 가깝죠. 자, 이렇게 모든 NPC들의 설명을 해드렸고요. M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웨이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찍으셨다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웨이포인트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은 제가 있는 키오바샤드에서는 모든 NPC가 존재하지만 다른 마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큰 마을에는 모든 NPC가 존재하지만은 이렇게 다른 이제 마을에서는, 작은 마을에서는 이렇게 NPC들이 좀 한정되게 존재합니다. 그런 거 유의하시고 마을 이동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하시고 파밍의 단계까지 올라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되는 퀘스트들을 이제 여러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속삭임의 나무 퀘스트인데요.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시게 되면은요, 요로 쭉 내려가시면요, 속삭임의 나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속삭임의 나무가 존재합니다. 자, 이 나무가 뭐냐.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게이지 보이시죠? 이 게이지가 다 차게 되면은 이 나무를 클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보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보상에서 이런 재료들이 나오거나 보스 소환 재료들이 나오거나 요 아까 말씀드린 요 인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 인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인장들이 단계가 이제 여러분들의 스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스펙에 따라서 인장을 분해하거나 인장을 사용하셔서 이제 그 던전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던전으로 이동하는 방법은요, 이 인장을 우클릭 해주시면 돼요. 우클릭 해주시면요,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탭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되는 던전 위치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던전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동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만약에 내가 던전을 다 깼어, 그러면은 이제 요 입구 부분 있죠? 요거 누르시면요, 던전을 나가실 수 있어요. 어떨 때 유용하냐면요, 내가 이 던전을 반복적으로 돌아야 돼. 그럴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리방 하시면은 바로 던전 초기화가 되니까요. 이제 마을로 다시 가도록 하죠. 되시면 이제 속삭임의 나무 이벤트 및 이벤트에서 파생되는 여러분들이 즐기셔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제 컨텐츠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마다 존재하는 지옥 물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90레벨 이상을 찍으시면 지옥 물결이 그때부터 좀 돌기 원활하거든요. 도적 같은 경우에는, 소설에스나 야망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 지옥 물결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은 열려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일정 시간이 되면 열리기 때문에 그 지옥 물결에서 여러분들이 파밍을 하셔서 또 거기서 보스 재료나 재료 같은 거를 좀 많이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좀 획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분단 이벤트, 그리고 보루 이벤트, 보루입니다. 이게 보루 이벤트,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면은 월드 보스 같은 게 있어요. 우두머리, 야외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이런 월드 보스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면서 컨텐츠 참여하시면 조금 더 디아블로4를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맵을 열어보시고 W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가지 미션들이 나와요. 각 지역마다. 요 각 지역 미션들을 깨시면요, 이렇게 보상을 줍니다. 기술 포인트, 뭐 물량 용량, 뭐 은화, 뭐 정복자 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최대 은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갬블 포인트를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갬블 포인트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모르시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 영상에서 빠진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한 가지 그냥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빠이.